레닌은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언론 및 대중 선동 전술, 용어 혼란 전술, 통일 전선 전술, 사법 투쟁 전술, 폭로전, 전쟁 중단 및 평화, 부자들 것을 뺏어서 빵을 나눠주겠다. 즉 무상복지 포퓰리즘, 이러한 정책 등을 사용했는데 현재 이 전술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노총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의 인민위원회를 본따서 주민자치위원회, 경찰위원회, 저출산위원회, 기후대책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각종 위원회가 500개가 넘어섰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북한의 정치참모부, 정치장교처럼 각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면서 감시하는 기구를 본따 만든 것이고 실제 이런 위원회는 아무런 실무를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갑질 및 훈계를 하는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회의 참가비, 월급 등 돈만 받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조직인 것이죠.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인사들과 선거에서 낙마한 국민의힘, 친중 정치인들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공산국가로 끌고 가는 각종 법령들을 만들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피부로 체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름 아닌 삼성 직원들일 것입니다. 삼성 안에 만들어진 준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준법위원회가 삼성의 최고급 기술과 그 필요한 절대절명의 자료들이 유출된 바로 그 근본 입구이자 마지막이 삼성 내에 설치된 그 준법위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번째 소주제로 WCC, WEA, NCCK를 이용한 자유민주주의의 말살과 공산주의 확산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교회협의회, WCC, 또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추진하고 있는 화해통일, 종교통합, 또 로마 가톨릭과의 교리 및 직제통합 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화해통일, 종교통합, 평화 등의 명분은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이슬람, 불교, 유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종교 간의 전쟁 및 대학살을 없애서 지구상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의 모태인 개신교회를 없애고 전체주의, 공산독재를 확산하고자 하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은 오로지 개신교회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이슬람, 불교, 유교, 가톨릭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에 찬성하게 되면 모태동 수령교, 즉 중국 공산당이죠. 또 김일성 수령교,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이죠. 김대중 수령교, 전라도 더불어민주당, 이것들도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이성이 마비되고 교주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좀비로 전락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종교 분야에서 자유란 개념을 말살하려는 전략이 이 WCC, WEA, NCCK를 앞세운 종교통합, 종교화해, 상생, 화해통일 이런 구호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용어 혼란 전술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의 90% 이상이 종교통합에 찬성하는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의 약 90%가량이 개신교의 탈을 썼지만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이미 잡아먹힌 상태이고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당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 북한에 지원을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혹시라도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실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공산주의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째 소주제입니다. 유럽에서 공산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공산주의 진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말살하려는지 그 이유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의 분화 과정을 이해하시고자 하면 1517년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을 이해하셔야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 혹은 교회개혁 후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던 개신교들은 예수회를 앞장세운 로마 가톨릭의 핍박으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을 겪게 됩니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신교의 교세 확장으로 면죄부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든 로마 가톨릭은 예수회를 앞장세워서 1517년 이후에 중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교세를 확장하였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리가 현재 일본 지역에 예수의 소속 군인과 십자가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종유재란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고대부터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등으로 무고한 인명을 엄청나게 살상하였고 특히 예수를 죽인 유대인만 보면 늘 대량 학살을 하고 그들이 모은 전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인 독재 통치 및 이런 약탈 및 살인 방화 등의 만행을 독일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모태똥, 북한의 김일성 등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은 중세 봉건적인 로마 가톨릭 교황과 성직자 간의 수직적 계급 제도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정보기관이었던 예수회의 강령을 보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회의 총재는 검은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본따서 히틀러는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를 만들었고 소련은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인 KGB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황 비오 12세는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살육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교황청의 추기경들은 나치 깃발에 축성식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히틀러에게 부역을 하였습니다. 또 레닌과 스탈린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유태인을 살육할 때에도 로마 가톨릭 교황은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남한에서 살아남은 남로당의 후손들이 전라도에서 만든 것이 곧 김대중 수령교입니다. 그들이 만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민노당이죠. 그리고 전선을 돌파하는 기갑부대가 민노총이고 또 뒤를 따르는 보병부대들이 전교조, 각종 시민단체, 정의구현사재단, 가톨릭 단체들 WEA, WCC,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 및 승려들인 것입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가 없으며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세뇌시킨 뒤에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납하게 만들고 그 재산으로 지도자들의 또 그 지도자급들의 가족들만 온갖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층 계급을 철저하게 수탈하여 가난하게 만드는데 민노총의 경우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일감을 무력으로 빼앗고 억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목사와 그의 자식들이 호화롭게 살거나 헌금으로 목사 자식들이 유학을 가거나 헌금으로 목사 자식들이 회사를 차리고 적자를 메워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 정권, 로마 가톨릭, 유교, 이슬람 등의 종교에서 하층민은 철저하게 수탈당하면서 노예 지옥에서 살고 지도층은 호화롭게 사는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남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플랜테이션 농업이 마약 산업, 성매매 산업이 성업하는 것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노예화하여 일을 시키고 헌금을 걷어서 로마 교황청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바티칸에 매년 일정 금액으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매년 바티칸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이해하신다면 문재인의 민주당, 가톨릭 신부, 수녀, 목사, 승려, 전라도 시민들이 합세하여서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자 밤새도록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번째로 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구르 전쟁, 30년 전쟁 등으로 핍박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영국에서는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가 탄생하면서 국민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황 전체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기원이 되는 많은 문학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틴 루터의 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 둘째, 마틴 루터 작성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 셋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넷째, 존 낙스의 제1 치리서. 다섯째, 앤드류 멜빌의 제2 치리서. 여섯째, 조지 부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일곱 번째,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과 군주. 여덟 번째, 하이니 블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 해당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이고 또 저항 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부캐넌은 1579년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책에서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므로 끌어내려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책들은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탄생하였고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약 5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상, 천부인권 사상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명시를 하였는데 이런 교리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으로도 들어오면서 한국 장로교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책들의 내용들이 집대성된 책이 1690년 존 럭크의 통치론이고 이 책의 내용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럭크의 통치론은 자유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이론적 문헌이라고 하겠습니다. 존 럭크의 통치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국민은 그러한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바탕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민병대가 총을 들고 싸웠고 헌법에 총기 소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인들은 정부의 행정에 불만을 느끼면 총을 들고 민병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소주제로 조선에 자유민주주의가 유입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존 록크의 통치론에 버금가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고 이 독립정신의 내용들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20대 후반에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제9장 국가 설립의 근본 목적, 이 9장의 이 설립의 근본 목적을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다 할 수 있다. 참 탁월한 견해이십니다. 유럽에서 수백 년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20대 후반의 청년 이승만은 그냥 한성 감옥 안에 앉아서 존 록크의 통치론과 동일한 내용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승만은 존 록크의 통치론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감옥에서 집필할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저서 한국교회 핍박을 보게 되면 성경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힘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혁명 사상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책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진리를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에서도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전제주의가 중심이 되었다. 4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마틴 루터는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 교황의 절대 통치에 복종했다. 조용히 신약 공부를 해보니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에
매우 어긋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교황에 대항하여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하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힘으로도 능히 억제하지 못하고 30년 전쟁이 일어나 유럽 대륙이 요동쳤다. 결국 반대하던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세워서 사람마다 자유롭게 신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였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정치 제도까지 개혁하기에 이르렀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오늘날 구미 각국이 평등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의 행복은 거의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하는 것은 정말 적당한 말인데 루터 선생의 힘은 예수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종교동맹을 일으켰던 유럽의 자유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면서 미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꽃을 피운 개신교는 조선과 미국 간에 맺었던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의 선교사 약 1800여 명이 조선 말기부터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신식교육, 의학, 신식병원, 농구, 스케이트, 축구, 밴드, 야구 등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식하였습니다. 개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이와 같은 개념이 퍼지면서 조선의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노비 해방이 연설 주제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입헌 군주제에 대한 주제들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신정변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청년 이승만은 친구였던 신흥우 형제의 권유로 영어를 배우러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웠던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 자유,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서재필 박사에게 배우고 입헌 군주제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옥 안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핍박, 독립정신과 같은 한국인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적인 부류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이후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프린스턴 신학 학사, 청강으로 학점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등 총 5년 만에 이런 엄청난 공부를 5년 반 만에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0년대에 이미 동서양 학문을 통달한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올랐고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미국의 독립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결과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한 줄 들어가는 기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3번째 소주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에 자유가 삽입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승만 박사는 해방 정국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 민간인 등 수백 명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는데, 민노총은 대구 10월 폭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달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안보기관의 수장들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를 모르고 10월 달에 좌익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제가 경고방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있다가 이태원에서 참극을 당했습니다. 또 주말마다 촛불 난동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유튜브로 분석한 이런 방송 내용을 내보내게 되자, 이러한 그 좌익 세력들이 책동했던 좌익 폭동, 촛불 난동, 야간 혁명이 이제는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주요한 간부들, 특히나 안보 보안기관에 있는 수장들도 혹시 중국과는 무슨 연루가 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중차대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중국과 과거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와 같은 중국에게 포섭된 것 같은 이런 정황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해고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이 만일 민간 기업에서 발생할 경우는요, 당장에 그 즉시에서 목이 잘리고 해고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